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당으로 넘어왔고, 이것이 6월 1일 지방총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된 171석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저 행태가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목적, 활동, 조직은 민주적에 의하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으로서 활동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팬덤 정치, 홀리건 정치, 이거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패거리 정치, 이 패거리를 지은 집단들의 우위 싸움을 두고 이게 헌법 8조에 규정된 정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1석에서 스스로 탈당한 사람이 있고 이래가 169석으로 줄어들었지만은 저 과반수가 넘는 저 힘을 믿고 3월 9일 정권이 교체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였던 이재명 등 정권 실세와 관련된 여러 범죄 혐의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3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의 그런 심판이 내린 이후에도 검수완박법,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행태도 헌법 8조에 있는 정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전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개딸들, 그 이름도 아유 부르기 고약한데 무슨 개혁적인 딸들이다. 진짜 개혁적인 딸들이면 그게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파를 난도질하는데 문자 폭탄 보내고, 그 다음에 근조 화환 같은 걸 보내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듯이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귀찮거나 아니면 조금은 겁을 먹거나 이래서 그들의 이 본심,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그 협박 포위 상태의 이 패거리들이, 이른바 개딸 등 패거리들이 이걸 국회의원들을 포위하고 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건 뭐 명백한 헌법 8조 위반으로 정당의 존립 근거를 이렇게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171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가지고 검수완박법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지요. 이번에는 지난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국회법을 개정해 잡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령, 법률 밑에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들의 부령이 있는데 이런 법률을 따라서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이 행정부에서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 명령들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마땅치 않을 때는 국회가 이걸 수정, 개정하라라고 하는 지시 명령권을 담은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조응천 의원이 선도에 나서서 곧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나아갈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횡포고 폭력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의 명령,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명령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이 모법을 만든 국회가 이 행정명령을 심사할 수는 없도록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회법 개정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다시 한번 검수완박법과 더불어 위헌인 법률이 통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청문회를 미적거리다가 그 정권 출범을 원활하게 하는 걸 방해했고,
2년 전 개원 때 합의한 사항, 그러니까 후반기 2년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당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금 깨고, 이것 때문에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금 민생 문제, 당장은 코밑에 화물연대의 파업 상태를 민주당 의원들은 지켜보고 있지 않나? 민생, 물가 아주 심각한 국면에 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신속히 다루고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독려할 건 독려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자기들 목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 분파 자격에 몰두하고, 그래 국회 개원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이런 입법 독재 행위를 계속해도 되는가? 물론 국민의힘당도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107명의 그 태도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좀 분명한 태도가, 그리고 확실하게 민심을 등에 업고, 어차피 3월 9일,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 교체가 확실시된 이런 마당에 비록 소수이지만은 여당으로서 그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의 저런 발호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패거리 정치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이른바 개딸 그룹 등에 대해서 저는 경고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총선거, 대통령 선거, 이거 민심 측정을 위한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예요.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그것은 그날 2년 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 그 시점에 있어서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그 여론조사에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2년이 지났어. 그 민주당이 국회의원보다도 등급이 높은 대통령 경쟁에 있어서 패배했다. 패배한 그 민심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2년 전 민심에서 얻어진 171석인가 하는 걸 앞세워가지고 입법 독재를 하고, 그래야 헌법 8조 위반되는 정당 활동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인 우리들, 여러분과 저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정당 활동에 있어서도 정당의 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 정당 해산 사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태를 대통령도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뜻을 한 군데 모으고, 그 모은 뜻이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돼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이런 식으로 끌려가지 말라고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국민들이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시간을 지난 주말부터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헌법 질서에도 어긋나는, 그리고 민심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국회, 이런 패거리 정치,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징치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